자, 170번 쭉 보시죠. 장명희의 괜찮아 수필 다 복습하셨을 거라고 믿고. 자, 1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게 적절하다, 알맞다, 다 OX 표시하는 거 아는, X 표시 크게 하는 거 아는데 문제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것만 억울한 게 없잖아요. 그쵸, 정훈아?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자, 인생 그런 걸로 1번에 실수. 저 1번 지금 그런 거 같아요. 가나 다라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시우야 몇 번인데? 3번에 버렸어요. 적절한데 동그라미 해놓고 3번에 버렸어요. 몇 번에다가 이 말은 이런 표시를 하라는 거죠. 애매하면 세모로 하시고 이 표시 얘들아 글을 막 읽고 문제 푸는 자기 머리만 믿으면 안 돼. 손도 열심히. 1번의 답은 몇 번? 4번이죠. 해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잖아요. 자, 그럼 2번 다혜에 나타난 친구들은 배려 깊은 친구들이었죠. 다혜야 2번에 몇 번? 그렇죠. 1번 배려하며 지내야 해. 3번 어머니가 기억과 자 방석 나와주는 거죠. 근데 그 부분 보시죠. 니은 뒤에 보면 물결 표시하세요. 니은 그 끝나는 다음 문장에 아이들이 노는 것을 어떻게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기억 뒤에 아니에요? 네, 기억 뒤에. 방금 니은 뒤에. 진짜 뭐야? 기억 뒤에.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물결 표시해서 뭐야? 우리 애가 내 딸이 비록 다리가 불편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놀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 연우야? 3번에? 5번. 자, 그럼 4번에 보세요. 친구들이 니은과 같이 행동한 이유. 니은 보시면은 골목한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에 동그라미 하시고 역할을 만들어 줬대요. 자, 뭡니까? 이거 이유가 뭡니까, 연수야? 남들처럼 맞고 뛰어올 수 있어. 남자랑 나하고 같이 놀고 하고. 근데 처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다리가 불편한 얘기가 확실하게 들어가주면 더 좋겠어. 다리가 불편하여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친구들이 배려한 것이다. 지금 다 들어가면 좋은 게 다리 불편하다는 내용, 소외감, 배려 요 단어들은 들어가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현진아 다 썼어? 네. 검사한다. 네. 장애가 있어서 뛰어놀 수 없어서라고. 그게 다리 불편한 거랑 같은 말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친구들이 배려한 것이다. 없으면 적어줘요. 자, 그 다음 5번의 현진아 몇 번? 이거 4번이요. 틀렸는데 네, 그렇지. 경문하면 옳지 2번이죠. 시대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건 A, B 뿐이에요. 자, 6번 이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아는 애 요거 표시하시고 경훈아 몇 번이야? 저 5번은 되는데 5번 아닌 것 같죠? 옳은 것으로. 거봐 이러면 아깝다고. 자, 그럼 시우야 몇 번? 4번. 옳지 4번이죠. 어떻게 고쳐줘야 돼?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괜찮아. 이렇게 말이에요. 자, 지금 수필이 글쓴이와 주인공이 일치하죠. 그죠? 그러면 자기 이야기가 객관적 입장에서 자기 이야기가 주관적이죠. 객관적을 때려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막 전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7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민기야 몇 번? 4번. 옳지. 어떻게 고쳐줘야 돼? 어디가 틀렸어? 그렇지. 나가 친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친구가 나한테. 아니지. 그게 나랑 관련이 없는. 옳지. 나랑 관련이 없지. 혹시 주인공이 골든벨에 나가니? 골든벨 방송을 본 거지. 그러니까 나가 틀린 거지. 나를 X 표시하세요. 그거 8번. 나가 생각한 이거 지금 너무 허점 많은데 지금 리드 프로에
자, 나가 생각하는 괜찮아라는 말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한 거 정훈아 몇 번? 1번. 옳지, 1번이죠. 희망의 말이 가장 핵심 포인트였죠. 자, 민준아 9번에 가장 적절한 거는 1번. 옳지, 세상 공부하고 싶고. 자, 10번에 글쓴이가 괜찮아 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는 거 라에서 찾으래. 라 가보시면 몇 번째 문단이 나와요, 라에. 두 번째 문단에 나오네.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난 내 마음속에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밑줄 하고. 그러니까 언제 괜찮을 떠올려? 주저앉고 싶을 때. 힘이 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죠.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찾아 적어요. 자, 11번 알맞지 않은 X 표시하시고. 자, 11번에 금표 풀어왔니? 여행가는 못했죠. 연우야, 11번에 몇 번? 옳지, 3번.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연우야? 그 술래잡기 노래를 같이 못해요. 그렇지, 같이 못하고 뭘 해요? 신발. 가방 맡기고. 구경하죠, 구경. 구경이라고 말하면 되죠. 다음 12번에 이 글의 주제를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려면 핵심을 딱 얘기를 해줘야 되죠. 자, 12번에 연수야, 몇 번? 5번이죠. 5번. 나머지는 다 곁다리라 안 돼요. 13번에 자 다혜야 가장 적절한 거 감동 주는 이유로 옳지. 이건 뭐 설명 필요 없고 민기야 14번에는 아닐 텐데요. 5번이지. 왜 3번 했어? 적절히 동그라미 크게 해놓고 민기야. 놀이에 끼지 못하고 구경하고 있는 글쓴이가 불쌍해 보여요? 아니 얘는 전혀 소외감 안 느꼈대잖아. 얘는 불쌍하지 않아.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걸? 다른 방식으로. 그쵸? 그 다음 15번 기억의 구체적인 예시. 골목한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뭔가 역할을 만들어줬다. 이거 배려가 아주 좋죠. 근데 어떤 역할을 만들어줬는지 찾았으면 되죠. 시우야? 옳지. 고무줄이나 달리기를 하면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 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거기 나와 바로 뒤에 나오죠. 뒷문장 밑줄 보내면 되죠. 자, 16번 읽으니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쓴이가 사용한 방법 경우나 몇 번? 옳지. 2번 있죠. 2번. 유명 가수의 사례, 골든벨 사례를 들고 있죠. 자, 17번. 이 글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천한 사람의 예시. 자, 현진아 몇 번이야? 1번? 아닌데. 기억력이 아닌데. 괜찮아요, 뭐. 5번이죠. 옳지. 이게 왜 5? 이 글에서 얻은 깨달음은 뭐예요? 배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야, 현진아. 근데 1번에 보시면 위험에 처한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8번. 자, 요거 깨역 장수의 만남이 나에게 미친 영향. 가의 내용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찾아 적으면 돼요. 특히 어느 부분은 세상에 대한 주인공의 관점이 바뀌었죠. 그 부분. 연우야, 어떻게 쓰면 돼? 아직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고 느꼈다. 그래도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면 그렇지. 이 세상이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예, 다 돼요. 유명하게 생겼다. 어? 유명하게 생겼다. 뭐가 생겼다고? 많이 생겼대요. 아, 희망이 생겼다. 희망이 생겼다. 희망의 말이어서. 네? 뭐 조금 아쉽긴 한데 꼭. 자, 19번에 다에 제시된 괜찮아의 의미로 쓰이지 않은 거 민준아 몇 번? 3번. 옳지, 3번이죠. 이거 2번이라고 답변해도 있었는데 설마 여긴 없겠죠. 자, 20번에 글쓴이 라의 글쓴이 심정과 유사한 거 정훈아? 4번 리을이죠. 옳지.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정호승 시인이 쓴 이 사람의 시가 더 유명한데 자, 일단 문단번호 매겨보시죠. 총 8문단이에요. 독해기호 쓰면서 이 문학작품 읽는 거 지금 보여줄 테니까 네모.
문학의 빅노스를 만든 게 처음이네. 그게 왜 가능할까? 빅문학처럼 써. 표현 정석. 우리 국어 수험 자체가 내재론적 관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걸 찾아서가.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겠어. 감정은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죠. 딸기고를 지금 시우가 힘든 게 뭐야? 주인공이 역경과 고난을 딛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생 때. 아, 주인공 얼마나 힘들겠어. 이 정도는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감정을 묻는 게 쉽지 않아. 답이 막 갈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건 그러신 것 같아요. 약간 경훈이도 AI 캐릭터 같아요. 이겨야 돼. 그래도 맞죠? 어쩌 그 정도는 이겨야지. 그래도 어쩌라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그래도 어쩌라는 거지. 똑같은 말이에요. 오시우가 저지르는 말과 똑같아요, 지금. 또 로봇처럼 사는 사람 또 있네. 근데 사실은 뭘 또 싸기는. 자, 중요한 거는 내재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는 걸 물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걸. 그래서 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가시죠. 자, 저번에는 이제 소설도 그렇고 감정에 듬뿍 젖어서 읽는 걸 했다면 사실 시는 여러분들이 쓰는 거 외에 별도의 틀이 좀 있어야 편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이렇게 한번 또 가보죠. 제가 수능 칠 때, 수능 연습할 때 했던 방식들인데 수필 때 한번 도전해보죠. 자, 사실은 비문학 외에는 문단 번호 크게 매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비문학 느낌을 내기 위해서 자, 문단 나누셨죠? 가볼게요. 정호승은 거기 쓰시죠? 아니고 정호승. 왜 나오나? 자, 시인이라고 쓰시고 따뜻한 시선, 따끈따끈한 시선을 가진 되게 상냥한 시인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걸 추구해요. 자연물 그 자체.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 무언가 인위적인 것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고 자, 네모난 수박 땡겨볼게요. 자, 네모난 수박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궁금하죠? 왜 충격받았는지. 뾰족가로 해놓으시고 충격에 동그라미 하시죠? 키워드니까. 왜 그럴까? 어릴 때 동화적 상상의 세계에서나 존재했던 네모난 수박이 물리적 현실의 세계에 존재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말 놀랍다 이 말이죠. 이는 여기 나오네요. 밑줄 그세요. 수박은 둥글다는 기본 개념을 파괴해버린 일. 그래서 충격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기본 개념이 확 부서지니까 충격받은 거죠. 쇼킹한 거죠. 이제 우리는 식탁에 올려진 네모난 수박을 늘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저 먹기에 편하고 맛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정작 수박이 네모지면 운반하기에 편할 뿐만 아니라 보관하기에도 좋고 썰어 먹기에도 좋다고 한다. 그러나 세모지시죠. 그러나 당연히 호승 씨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연 친화적 사람입니다. 수박의 입장 뾰족가로 하고 어떤 입장일까? 화가 나는 일 밑줄 빡쳤다 이 말이죠. 빡쳤을 거라고 수박 입장에서는. 왜? 네모난 수박은 유전공학자들이 유전인자로 바꾼 게 아니야. 자, 물결 표시하세요. 네모난 인공 틀 속에 자라게 한 물결 표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깝깝하겠죠. 수박이 클 때. 이 수박이 자아가 있는 건 아니죠. 자아가 있는 건 아니죠. 호승 씨가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근데 자아는 없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식물에 이거는 사담인데 최근 연구 논문에 식물도 신경이 있잖아. 그 신경에다가 마테칼을 부착시켜 놨는데 마테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칼? 칼. 칼. 근데 그 칼을 그 신경이 이렇게 있는데 잎을 한번 꺾었던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칼을 휘둘러.
식물이. 맞아요. 그게 되게 봤죠? 그거 실제로 그 유명한 실험이에요. 그거 되게 각광받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식물도 감정과 기억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완전히 입증이 되면 식물도 자아가 있다 없다? 있다고 되겠죠. 그러니까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지금 나무는 여기서는 못 수박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의인화해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화가 난다는 거는 사람의 감정 중에 하나를 얘기하니까. 자, 의인화하고 이렇게 표현한 게 가장 정확하죠. 정호승 작가는 자신의 네모난 수박 수필에서 수박을 의인화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인공틀 속에 자라게 함으로써 단순히 외형만 바뀌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둥글다는 내면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왜? 유전공학으로 인자를 바꿔줬으면 어떻게 될까? 둥글게 자라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내면이 바뀌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틀 속에 가둬서 키워놓은 거니까 내면의 본질은 그대로 살려두고 어떻게? 물결 표시하세요. 인위적으로 외형만 바꾼 것. 억지로 바꿔 끼워 놓은 거다. 성경 아니지. 근데 틀 안에 넣으면 터지지 않아요? 아니요, 그 페트병 안에 넣어도 수박이 잘. 그래서 지금 뒤에 나와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줘요. 보세요. 따라서 수박은 기형화된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여간 힘들지 않을 것이다. 밑줄 그세요. 기형화. 자기가 원래 내가 타고난 천성은 둥글게 컸어야 되는데 그걸 찌그러뜨려 놨으니까 그런 자기의 몸을 볼 때 어때? 자기 몸이 기형화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충격적이고 또 여간 화가 나는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분노의 눈물 밑줄 그어 놓으세요. 어쩌면 둥글지 않으면 수박이 아니다. 둥글어야만 수박이다. 라고 말하며 분노의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누가? 수박이.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자, 이제 정훈이가 아까 궁금해한 게 해결이 될 거예요. 보세요. 네모난 수박을 만든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철제와 아크릴로 네모난 수박의 외형 틀을 만드는데 무려 5년 동그라미 하세요. 쉽지 않았다는 거죠.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왜 그럴까? 수박꽃이 지고 계란 크기만한 수박이 맺히기 시작하면 계란 크기만한 데부터 시작이 되나 보네. 특수 아크릴로 만든 네모난 상자를 그 위에 씌우는데 작을 때 씌운다. 그치? 놀랍게도 자, 뾰족가루 하세요. 수박이 자라면서 네모난 상자를 밀어내는 힘 뾰족가루 하고 그 뒤에 1톤이라고 동그라미 하세요. 1톤이 몇 마력인지 옛날에 알았는데 까먹었다. 근데 1톤 트럭의 힘으로 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특수 아크릴과 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개발하는데 몇 년 걸렸어? 그러니까 정원아 이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해결되셨죠? 자, 이렇게 수박의 생장력이 너무나 강해. 그러면 얘를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얘 지금 자아가 강한 애인 거야, 약한 애인 거야. 엄청 강한 애인 거죠. 그러니까 생장력이 너무 강해 만드는 족족 외형틀이 부서져 그 힘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그 힘 밑줄 그으세요. 그 힘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밑줄 긋고 이 밑줄에서 화살표 출발시켜서 5년에다가 도착시키세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그 다음 뾰족가루. 결국 네모난 수박 재배의 성공 여부 뾰족가루 닫고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렸느냐? 전적으로 밑줄, 그 뒤에도 밑줄. 수박의 생장력을 견뎌낼 만큼 튼튼한 아크릴 상자를 만들 수 있느냐까지. 만들 수 있느냐? 네. 그러면 성공하는 거죠. 티타늄 수박 하나 만드는데 티타늄이랑 고급 금속을 써야 해? 그게 정제도 쉽지 않잖아. 티타늄이 양이 많은 금속도 아닌데. 그 오락게임에 티타늄 막 뭐 누구 처치하거나 광석에서 캐면 뭐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 아니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런 게임 안 하고. 자, 네 번째 문단 보세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네모난 틀 속에서 자라게 되는 하나의 수박씨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비록 햇볕과 공기와 수분을 예전과 똑같이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만 밑줄 그세요. 네모난틀의 형태에다 자신의 몸을 맞추어야만 이거 뭐예요? 얘 뭐야? 고통이죠. 뒤에 고통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 다음 5번째 문단. 처음 몸피가 작을 때는, 몸피는 몸의 부피를 줄인 말이에요. 처음 몸의 부피가 작을 때, 계란 크기 만날 때는 당연히 자기 몸보다 훨씬 큰 사각통을 씌웠을 테니 고통이 없을 거고 원래의 본질대로 둥글게 자라겠죠. 그러다가 차차 몸의 부피가 커지고 일정 크기가 지나면서부터는 그만 네모난 틀의 형태와 똑같이 네모나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참으로 어떻게 된다고? 참담, 예, 참담 동그라미. 어쩌면 그대로 뒤에 동그라미 하세요. 죽고 싶은 심정. 수박이 자살을 생각할 만큼 네, 좀 세게 본다는 거죠. 근데 다음. 이게 수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부피가 점점 커지잖아요. 엄청 커지면 이게 아플통이 폭파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아크릴통을 쓴다고 하죠. 그거 개발에 5년 걸렸다고. 그러면은 1톤보다 더 센 힘을 견딘다는 거니까 거긴 터지지가 않겠죠. 못 터지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합시다. 터지는 거예요. 아까 못 터지는 거죠. 안 터지는 것도 아니고 못 터지는 수박이 거죠. 터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못 터진다니까. 못 터지지. 터질 수가 없지. 그거보다 더 큰 힘으로 누르고 있다는 거니까. 선생님 그러면 그다음 나중에 꺼낼 때 네모 반지. 네, 그래서 네모난 수박인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 보네요. 자, 6번째 문단. 나는 네모난 수박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비록 겉모양은 네모졌으나 수박으로서의 본질적인 맛과 향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수박일 거니까. 오늘날 사는 우리들이야말로 바로 이 네모난 수박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 여기가 중요하죠. 자, 오늘을부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뾰족가로 하시면 돼요. 이 수박을 의인화해서 네모난 수박을 투영해서 뭘 투영해서 보는 거야? 지금 우리는 삶을 투영해서 보는 거죠. 예전에 우리 삶이 둥근 수박과 같은 자연적 형태의 삶. 예전 동그라미 하시고 자연적 형태의 삶 밑줄. 그 다음 지금 밑에 있죠. 지금 동그라미 하시고 외형을 중시하는 네모난 수박과 같은 뒤에 밑줄 치세요. 인위적 형태의 삶. 인위. 당연히 이 작가는 어디가 좋겠어? 예전 형태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에 지금 수박의 고통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7번째 문단. 오늘 우리의 삶의 속도는 무척 빠르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오늘의 속도를 미처 느끼기도 전에 내일의 속도에 몸을 실어야 한다. 여러분도 그렇죠? 하루살이처럼 숙제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세모 치시고 자 뾰족가루 하세요. 네모난 수박이 수박으로서의 맛과 향기만 잃지 않았듯이 뾰족가루 닫고 이걸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뒤에 밑줄 2줄 그으세요. 우리도 인간으로서의 맛과 향기만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 수박이 네모내졌다고 수박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뭡니까? 인간이 지금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갇혀있는 삶을 살다 보니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 수박처럼 어떻게 돼요? 인간성을 상실하는 일이 많죠. 얼마 전에 신림동에서 묻지마 살인으로 사람 죽였죠. 그 다음에 같은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지하 주차장에 50대 여성 칼로 또 찌르고 남자가 도망갔었죠. 그 다음에 뭐 데이트 폭력으로 남자친구 헤어지자 그래서 그 여자친구 찔러주고 그런 일 다 반사예요. 왜 스토킹법이 생겼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성, 인간 본연을 상실한 이 암울한 모습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 8번째 문단.
나는 아직도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수박보다 어릴 때 어머니가 차가운 우물 속에 담가 두었다가 두레박으로 건져 주셨던 수박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 엄마 엄청 부려 먹었네. 자, 이제 그럼 목가적인 시대는 지나고 말았지만, 자, 목가적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말로는 자연적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연적인 삶. 그런 시대는 지나갔죠. 여러분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엄마는 냉장고에서 꺼낸 수박을 더 좋아해요. 우물에 넣었다가 두레박으로 건지는 거 힘들어요. 이거 올리는 괜찮을 텐데. 괜찮아요. 여러분 우물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도르래 이렇게 당겨봤어요? 아니요? TV로만. 진짜? TV로는 우리도 옛날에 그 우물이 있어가지고 집 안에 조그만한 그게 현진이랑 같이 했었는데. 호두 과자 했다는 자 안 했다는 자. 1학년 때 정말 처음 들어본다 표정인데. 그때 동교 돌 맞아가지고. 자, 그럼 보시죠. 교양 있는 일을 해보셨네요. 자, 목가적인 시대는 호두 과자 봐요. 목가적인 시대는 지나고 말았지만요. 자, 밑줄 그으시죠? 모깃불을 피우고 평상에 앉아 밤하늘의 총총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쟁반 가득 어머니가 썰어온 둥근 수박을 먹고 싶다. 밑줄 쫙 긋고 이 여기 위에다가 제목 될 만한 게 없으니까 뾰족가루 하고 쓰세요. 글쓴이의 바람이죠.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목가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연친화적으로. 자, 까맣게 잘 익은 수박씨를 별똥인 양 마당가에 힘껏 뱉으면서 칼을 갖다 대기만 해도 쩍 갈라지는 둥근 수박의 그 경쾌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 그럼 주제가 뭐겠습니까? 뒤로 넘어가셔서.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삶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죠. 수박이 수박답게 갈 수 있듯이. 자, 옆에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솔직히 중수필 느낌이 나는데 경수필 완전 또 중수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나는 나눈다면 중수필이 맞지 않나 싶은. 그렇잖아. 인간 본연에 대한 성찰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건 중수필이 맞아요. 그 카테고리 개념상 맞죠? 그래서 중수필이라고 하셔도 무방하다.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비판적인 인식에 동그라미 하시고 특징에 현대 사회인들의 삶을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죠. 그 다음 주제 보세요. 거기에 조금 더 씁시다. 인간답게 인간답게 주제에다가 쓰세요. 인간답게. 자, 됐죠?